안녕하세요. 에,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노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약자님들이 또 다른 원고가 생겨가지고 혼란이 생기고 또 뭐 이쪽 변호사가 좋다 저쪽 변호사가 좋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그냥 알고 계셔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펌이라는 것은 영어로 노 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법을 다루는 회사 이렇게 뭐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폼을 주로 우리 그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노폼이라고 말하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그 변호사들끼리는 그렇게 그냥 노폼 또 법조인끼리는 노폼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일반 개인들이 뭐 노폼이라고는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 본다, 뭐 가서 뭐 변호사 만나러 간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노폼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법무법인하고 법률 사무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법무법인도 유한 법무법인, 그 다음에 일반 법무법인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법에 의해서 그 등록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책임 유무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변호사 수를 얼마나 그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인정하는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법무법인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는 뭐 유한 법무법인이 많습니다. 유한 법무법인.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또 그냥 법무법인이라고 하면은 또 유한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있고 그다음에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한 사람만 있어도 법률사무소를 이렇게 개업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유한 법무법인은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상대방 저 변호를 맡는 뭐 광장이나 뭐 태평양, 세종 이런 데가 다 유한 법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뭐 7명 이상 돼야 유한 법무법인을 세울 수 있고 뭐 변호사들 그 경력자도 10년 이상 뭐 경력자 뭐 2명 뭐 이상 돼야 되고 막 그런 기준이 있어요. 뭐 그런 건 다 채우겠죠. 많으니까 숫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가 있다. 근데 이제 법률사무소는 좀 작은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상이라 하니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사무소가 김현장입니다. 변호사 수도 제일 많고 매출도 제일 많은 데가 법률사무소로 돼 있어요. 김현장 법률사무소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사무소라 해서 뭐 작다 또 법무법인이라서 크다 이렇게 뭐 구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한 법무법인은 뭐 자본금도 뭐 5억 이상 되고 해가지고 애지간하면 뭐 전액 뭐 책임이 있다 하면은 뭐 책임 배상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고용된 변호사, 고용된 변호사, 뭐 소속 변호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안 지우지만은 그래도 법무법인이 다 책임을 이렇게 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법무법인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용된 또 고용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 같은 말입니다. 뭐 책임을 지우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법무법인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무법인은 또 책임 범위가 더 일반 법무법인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규모가 크네 작네 하고 막 지금 난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한번 우리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우리 변호사들 이렇게 구성 현황을 보면은 우리 변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들어가 보면은 회원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대한 변호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대한 변호사 협회 회원 현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일반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법인, 아까 말한 또 법무법인 중에서 유한, 그 다음에 합동사무소, 뭐 공동법률사무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숫자를 보면은 그 개업회원, 아까 뭐 개업회원은 보통 법률사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총 29,138. 예?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휴업이나 미개업한 우리 변호사들 그게 5,452. 그래서 합계 한 35,000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35,000명 정도 변호사 숫자가 일반 변호사. 근데 이제 우리 법무법인에 속한 우리 소속 변호사들은 몇 명인 거 보면은 전체가 4,258명. 그 다음에 사무소는 1,428. 엄청나지 않습니까? 좀 1,428. 그 다음에 법무법인의 또 유한 법무법인은 사무소가 76. 상대적으로 우리 법무법인보다는 적은 숫자지만은 숫자적으로 구성원이나 이 소속 변호사 숫자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해요. 사무소는 얼마 안 되지만 보면은 사무소는 여긴 76개, 그 다음에 법무법인은 1,428개지만은 소속 변호사 보면은 이거는 4,200, 이거는 3,500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뭐 공중인가 뭐 이게 하는데도 뭐 73 뭐 또 공동법률사무소 여기는 뭐 2,131 이렇게 있는데 특히 또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보면은 서울에 법무법인이 뭐 747개나 있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서울에만. 그 다음에 서울에 아까 76개 중에 서울에 68개가 있어요.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은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 법무법인에 해당되거나 유한 법무법인을 보면은 이제 크지 않습니까? 유한 법무법인이 좀 규모가 큽니다. 숫자는 적지만. 근데 서울에 대부분 이렇게 몰려 있고 사무소가 그 다음에 뭐 대전, 그 다음에 부산, 강주
이 고등법원이 있는데 쭉 이렇게 이제 몰래 그래도 그 지방에도 뭐 있어요. 다른 또 이렇게 고등법원이 없는 데는 뭐 이렇게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그 현황이 우리 그 대한변호사협회 해온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고 수많은 법무법인이 있다. 또 법무법인도 유한이라는 또 회사도 많다. 그 다음에 일반 변호사들도 엄청나다. 이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법률 사무소가 있고 법무법인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따 또 랭킹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또 거기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막 그 어떤 법무법인이나 또 법률 사무소 이렇게 가면은 막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뭐 수임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파트너 변호사, 뭐 구성원 변호사, 뭐 수임 변호사 같은 말이고 그 밑에 주니어 또 변호사라고 고용된 그다음에 소속 변호사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파트너 변호사보다 또 한 단계 밑에서 같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사건을 수임하면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2명에서 3명 많으면은 4명 정도 이렇게 한 팀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주로 담당 변호사가 전부 준비서면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같은 팀으로서 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담당 변호사가 한두 명이 전부 진력하고 하지 그 규모가 뭐 100명이라고 해서 전부 달라붙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맡은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니어 변호사, 고용된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이 거기서 또 일하고 이렇게 변론 기일 때 나가서 변론하고 이럽니다. 어떤 체계를 알아야지 어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뭐 100명 있다고 해서 1000명 있다고 해서 뭐 다 달라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팀들이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법무법인들은 팀을 만들어서 뭐 이름만 막 올려놓고 뭐 4명 5명 막 이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준비서면이나 뭐 소장 제출할 때 잔뜩 써놓으면 어이구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일을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그 변론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상대방에 대한 답변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노펌도 어떤 변호사 사무실도 뭐 단일 노펌, 별산제 노펌, 뭐 공산제 노펌 이렇게 또 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거기에 변호사들이 나는 어디 들어갈까 이렇게 할 때야 뭐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뭐 별산제 각자 수입료를 이게 별산제라는 것은 수입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제도의 법률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의 뭐 집합체, 그다음에 각자 수임해서 각자 수익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이제 별산제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산제, 뭐 공산제는 뭐 공산주의 막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고 뭐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공산제라고 하는 모양인데 함께 수임하고 또 소득 분배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뭐 공산제 또 뭐 단일 로펌, 단일 로펌은 또 우리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한 명 있으면은 다 이제 대표 변호사가 수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워킹 변호사나 뭐 또 어서 변호사, 그러니까 워킹 변호사 어서 일하는 실무적으로 그 저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막 그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워킹 뭐 변호사, 워킹 파트너, 그 다음에 뭐 오서 변호사 막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워킹 파트너 또 파트너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아까 말했잖아요. 주니어 변호사 뭐 이렇게 그 부르고 소속 변호사 부르고 해가지고 서로 한 팀,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수임을 내서 준비 법적인 대응을 하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 그 김현장 같은 경우는 크니까 단일 법률 사무소지만 크니까 제일 크니까 어떤 사건을 수임하면은 이제 배정을 이렇게 그 해주지 그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노동에 관한 어떤 그 소송을 수임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파트너 변호사는 거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 분야의 그 변호사한테 파트너 변호사한테 딱 넘겨서 그걸 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구성하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그 단일 로펌이나 뭐 별산제나 또 공산제 이렇게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별산제는 자기가 수임해서 자기가 하니까 아까 그 전문 분야를 또 찾아가려면은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인을 통해서 간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한다면은 꼭 그 변호사가 전문 분야가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좀 불리한 점이 있다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것도 이렇게 감안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전문 분야를 어떻게 또 그 우리 그 담당 변호사들이 어떤 전문 분야를 라이센스를 갖고 있나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그 변호사 또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변호사 이름을 쳐보면은 저 변호사가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나 알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변론 기일 그 설명을 하면서 변론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 그러니까 병원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 의사 라이선스는 있을지망정 어떤 더 특화된 뭐 소아과면 소아과, 뭐 호흡기면 호흡기, 암에 대한 어떤 그 분야, 뭐 유의, 뭐 장, 뭐 다 지금 그 전문 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안과, 뭐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변호사들도 쳐보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의 라이센스가 있나 더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그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어떤가 한번 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 변호사 협회 사이트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트인데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된다. 우리 그 담당 변호사가 이제 저 있지 않습니까? 이 검색 딱 눌러보면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 전문 분야, 부동산 건설, 사무소명 법무법인 정세,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번 예, 우리 그 대표 변호사, 여기 저 전문 분야,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그 담당 변호사가 대표 우리 그 담당 변호사가 부동산 건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이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딱 맞는 그 전문적인 전문 분야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뭐 저기 우리 다른 또 원고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 분야 등록이 안 됐잖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전문 분야에 등록된 게 없잖아요. 근데 저 전문 분야 된 게 보니까 이분이 한 분은 돼 있긴 하는데 예, 이분이 지금 요것이 지금 또 돼 있긴 한데 형사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해서 지금 거기 저 분양대금을 찾기 위한 것인데 형사법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그것 다른 것조차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그저 전문 분야, 그러니까 똑같은 변호사에도 전문 분야를 뭘 갖고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괜히 그 전문 분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문 분야가 있고 없고 간에 그게 너무 이렇게 준비 서면이나 논리 구성하고 뭐 하는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광장에도 없어요. 내가 싹 해봤더니 그 상대방 광장에 지금 우리하고 대응하고 있는 광장도 그 전문성이 없어요. 주로 이제 대형 높음 같은 경우에는 준비 서면이 아주 길게 제출해요. 엄청나게 처음에 막 기죽을 하고 처음에 엄청나게 막 2000페이지 막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보면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한 것도 참고 자료, 증거 서류 제출한 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도 다 제출해서 한 번에, 예? 아주 웃겨 죽겠더라고. 우리 그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단 대형 너펌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좀 적은 규모의 변호사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건 사실이랍니다. 사실이고. 왜냐면은 일단 대형 높으면 준비 서면을 길게 제출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되니까 반박 서면을 그대로 또 작성하려니까 이 고생 어떤 스러운 면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또 왜 그렇게 막 제출하는 거니?
주로 이제 대형 로펌은 또 이 페이퍼당 또 수입료가 또 책정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잔뜩 제출을 하고 막 그런 모양인데, 뭐 그 한 해 쓸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거를 분석하고 만약에 뭐 삼성이나 막 LG 뭐 현대 이런 데서 만약에 뭐 걸렸다 뭐 이렇게 소송이 뭐 걸렸다 하면은 엄청난 분량의 그 검사들이 막 예? 그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 10만 장, 20만 장 전부 분석하려면은 한 사람 변호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명을 해서 부득이하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돈 들여서 이렇게 하고 막 쓸데없이 막 그렇게 집중적으로 막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논점은 길지만 핵심은 같으니까 아무 쓸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로펌 상대할 때는 좀 처음에는 기가 죽지만 뭐 그 입증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미리 성실하게 잘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가지고 대응하면은 뭐 암만 대형 로펌이어도 뭐 해볼 만 하겠죠. 뭐 그거는 이제 신입들이나 뭐 이렇게 초보 변호사들이나 기죽을지 몰라도 이렇게 20년, 30년 또 전문 분야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봤자 이 키포인트, 논점 안막 길게 해봤자 핵심을 다 갖고 척척 찍고 가니까 그 뭐 크다고 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쫄릴 필요도 없고 뭐 딱 핵심만 찍고 가면은 뭐 전혀 딸리지 않고 뭐 어떤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은 노폼이 뭐가 대형 노폼이고 뭐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일반 기업체는 삼성이나 뭐 LG, 현대 뭐 이렇게 뭐 대기업체라고 딱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조계 쪽에 이거 어디가 크지? 어디가 하고 뭐 말 들으면 막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상황을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뭘 들어보면 대형 노펌이구나, 그 대형 노펌인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처음에 한 뭐 2020년도에 한번 우리 노펌의 뭐 순위란 말 이렇게 공개한 모양이에요. 공개한 모양인데 다른 또 뭐 대형 노펌은 더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뭐 해서 좋을지는 몰라도 일반 노펌들은 뭐 지금 위화감 조성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발표한 거에 다 삭제됐어요. 우리 법무부 그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됐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렇게 일부 남아 있는 건 있더라고요. 우리 인터넷에 그거 보니까 주로 이제 굴지의 1위는 김앤장입니다. 김앤장. 김앤장이 2022년도 그러니까 이 순위라는 것은 변호사 숫자하고 매출액 이걸로 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어떻게 증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변호사 수하고 매출액하고 해서 이제 크면은 그게 이제 제일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김앤장이 1조 3천억 1조 3천억 이상을 매출을 올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 큽니다. 또 변호사 수가 한 850명 되고, 그러니까 우리 김앤장 법률 사무소지만은 일반 법률 사무소지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차이가 나요. 2위하고 1위하고 그룹이 삼성하고 뭐 현대 뭐 LG 이렇게 거의 뭐 비등비등 이렇게 하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김앤장하고 이익그룹, 이익가 지금 뭐 광장인데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 광장이 변호사 수가 이제 한 500여 명 되지만 매출액이 2020년도 보니까 3,700억. 저기 김앤장은 1조 3천억인데 몇 배입니까 지금? 3, 4, 12, 응? 한 4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1위하고 2위하고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1위는 뭐 부동의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위를 기록한 데가 이제 광장인데 500명대의 변호사에다가 3,700억 정도 매출. 3위가 태평양 459명의 변호사에 한 3,600억 정도의 매출. 그 다음에 4위가 세종 420명 정도의 변호사에 이제 2,900억 정도의 매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7위까지를 보면 한 7위가 지금 지평이 법무법인 지평인데 법무법인 지평이 200명, 변호수가 200명, 그 다음에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이 1위부터 7위까지가 대형 로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위부터 7위 1,000억 이상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8위부터 이렇게 쭉 내려간 한 30위권, 8위부터 30위권은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변호사 수도 20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액에도 그냥 거기서 얼망절망합니다. 매출은 팍 떨어져 버려요. 이제 7위, 8위부터는 뭐 800억대, 뭐 10위 정도가 뭐 500억대 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11위를 기록해서 뭐 대형 로펌이다 이렇게 뭐 말하고 지금 그러고 있던데 7위, 8위 정도부터 한 20, 30위까지는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예요. 운 좋아서 올해 매출을 좀 더 하면은 약간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것이지, 거기서 거기 이 법무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로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1,000억 이상 매출, 200명 이상의 변호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를 대형 로펌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8위 정도, 그러니까 1,000억 미만으로 매출 팍 떨어지는데 800억대 매출부터는 800억 뭐 500억 팍팍 떨어지잖아요. 매출도 별로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형 로펌이에요. 대형 로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다. 변호사 수도 거기고 거기고. 이게 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무슨 우리가 더 대형 로펌이다. 아까 그 말했잖아요. 암만 대형 뭐 김앤장에 수임을 해도, 광장에 수임을 해도 수임하는 변호사는 한계가 있다. 많아봤자 4명. 좀 더 신경 쓰면 5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하는 변호사는 1명 아니면 2명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임한 그 변호사가 우리 사건하고 맞는 전문 변호사냐, 그거를 잘 선택하고 수임을 해야 이 더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하는 것이지, 뭐 대형 로펌이라고 뭐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를 증거를 확보를 하고 진짜 꼼꼼히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판례를 찾고 이렇게 대응하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승소를 하지, 무조건 뭐 대형 로펌이라고 승소를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민사소송은 중형 로펌이면은 충분합니다.
대형 높은 갈 필요도 없고, 아까 말했잖아요. 대형 높은 분 김현장이나 광장 막 이런 데는 페이퍼당 얼마나 수임료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변호사 수임료만 넣지. 그다음에 그 저 승소하라는 보장도 없어요. 다만 저 말했듯이 형사 사건은 좀 변호사 수가 많으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변호사 수가 많으면은 800명 되면은 뭐 학연, 뭐 지연 뭐 이렇게 다 따져다 보면은 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또 그냥 한 달이 건너서 말하고 하면은 하고 또 뭐 정관 찾고 뭐 하면은 형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제가 경감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민사건은 죄를 경감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피해 금액을 찾느냐 마냐 이런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건은 그래서 뭐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증거를 확실히 내고 꼼꼼히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판례를 찾고 법리를 잘 구성하고 이런 것을 변호사가 잘 해야 대응을 해야 승소를 하는 것이지 대형 노펌이라고 해서 승소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쫀답니다. 처음에는 그 대형 로펌 뭐 김현장이나 광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엄청난 분량으로 막 1000페이지를 갖고 왔어. 막 제출했어요. 내가 그걸 전부 보이라고 이 새끼들을 왜 이렇게 이렇게 잔뜩 제출하지 보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어요. 막 검법 뭐 적용 대상 뭐 그 저 국토부에서 막 해시는 내용 뭐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게 다 있어요. 다. 아무튼 이런 어떤 일부러 또 이 그 노폼에 대해서 또 내가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우리도 뭐 적은 노폼은 아니다. 중형 노폼이다. 또 다른 원고도 뭐 대형 노폼은 아니지만 중형 노폼이고 뭐 잘 대응할 것이다. 그쪽이 나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나쁘고 그쪽이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잘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절대 뭐 여기가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그거를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러 이렇게 그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뭐 이런 내가 지금 말하는 사항은 내가 일반 사람이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보면은 전부 쫙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한심하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돈이 많으면은 뭐 대형 높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계약자님들이 우리가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 지금 신용불량 돼갖고 난리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수임료를 하면서 또 우리 그 담당 변호사들은 다 전문 분야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지금 도토리 기적의식으로 막 여기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하는데 그게 뭐 내가 말한 것을 한번 다 이렇게 다른 쪽 변호사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번에 어떤 우리 계약자분이 다른 데로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일부러 이번에는 물어봤어요. 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의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서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면은 상담할 때 무슨 내용으로 상담을 했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해요. 에? 그러면 왜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그 변호사 연락처를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어보고 나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알려달라 해도 모른다고 또 안 알려줘요. 상담하고 그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로 무슨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나? 한번 내 그쪽 상담했던 변호사한테 물어보려고, 어?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상대방 변호사 누군지 연락처를.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그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못 알려주겠대요. 응? 그랬더만, 아이, 지금, 그러면, 원고 측에서 지금, 다른 원고, 거기서, 다른 카톡방에 들은 거 아니냐. 그래. 절대 그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오해를 말해. 이게 뻔할 뻔짜지. 예? 안 봐도 비디오인데. 본인이 돈이 많고,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가세요. 우리 계약자분들 내가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저렴한 수임료를 주고 한다고 해서 소홀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변호사가 지금 4명이나 지금 달라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표도 저번 주에 직접 변론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두 명이나 변호사 가서. 지금 사활을 걸었어요. 우리 그 수임 변호사들은 수임료가 낮다 해서 지금 소홀히 다루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에 명예가 달려 있고, 이거는 해볼 만하다. 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임료가 낮다 해서 대응을 잘못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좀 체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체킹하고 확인하고 제출한 것도 우리 계약자님들한테 설명하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쫙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재판부에 지금까지 5사건에 대해서 우리 계약자들이 한 부분, 3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고, 1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취하했고, 또 1개 사건은 1심에서 취하했는데, 그쪽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확정되다 보니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진짜 자신하고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판사의 생각이 어떤지, 또 내가 몰랐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결을 보니까 나왔잖아요, 딱. 이게 부분이 좀 해서 했다. 또 소멸시효도 언급을 안 했잖아요. 소멸시효. 재판장이 소멸시효가 만약 걸렸으면 소멸시효로 그냥 무조건 다 기각시켰을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는 언급을 않고, 다만 검법 그 적용을 하느냐 마냐 그 쟁점상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승산이 있다. 딱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팔고들고 하는 것이고, 여기만 잘 대응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조인이 아니어도. 근데 지금 우리 이 대표나 송 변호사나 지금 이번 계기로 한번 패소하고 또 우리 일부 계약자가 엄청 했지 않습니까? 오기가 지금 생겼어요. 오기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계약자님들이 좀 어떤 이 노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이번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소식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계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모든 서류나 증거나 내가 다 준비하고 제출하고 우리 변호사들한테 잘 법리 구성을 잘 해라. 잘 준비 서면 대응해라. 또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읽어보고 다시 보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지금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서 더욱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그런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제 많이 후회할 겁니다. 예? 뭔 잘났다고 여기서 나를 비방하고 저 나가고 잘 되겠어요? 돈만 지금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좌우지간 우리 앞으로도 빈틈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우리 그 노폼에 대해서 좀 너무 말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오늘은 이만하고, 또 수시로 어떤 신림백화점 하고 관련된 사항들이나 변론이나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